네. 지금 다음 세션 진행하실 저희 2023년 그리고 2024년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 담당자분 접속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30분 내외로 지크립토가 이제 한 번 받기도 어려운 혁신상, 그것도 최고 혁신상을 2회 연속 받으신 그런 노하우와 또 지크립토의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성교 개표 시스템의 그런 투명성을 확보한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셨지만 저희 또 큰 박수로 환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립토의 김형준 이사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데요. 조금 소리를 크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크립토 우선 간단히 소개 드리고요. 소개 앞서서 저는 지크립토의 김형준 이사고요. 전 사업 전략하고 이제 프로젝트 파트 담당하고 있고, 제 옆에 이제 CEX 혁신상 신청 관련해서 실무 담당한 김혜린 연구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우선 전체적인 회사 개요와 CX 혁신상 관련해서 이제 신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CX가 아무래도 영문으로 이제 다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디테일한 영문 신청서 관련한 작성 노하우는 방금 소개드린 김혜린 연구원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 크립토는 2023년, 24년에 걸쳐 최고 혁신상을 연속으로 수상했는데요. 그 솔루션은 이제 GK 보팅이라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는 이제 한양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반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일반 혁신상도 같이 수상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CES는 한 가지 제품 가지고 세 가지 카테고리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이버 시큐리티 쪽과 그쪽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그리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반 혁신상도 같이 받게 돼서 이 두 개의 인증 마크를 저희가 수여받았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같은 이제 GK 보팅 시스템인데, 이제 현장 투표 시스템이라고 해서 폴스테이션이란 고도화된 제품으로 또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CES 상이 주는 취지가 물론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인류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어떤 환경 이슈라든가 뭐 기후 변화, 그리고 그 투표와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좀 가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금융 쪽 솔루션에 한국은행 CBDC 쪽에 적용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그런 디지털 지갑이 있거든요. 블록체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CES 혁신상을 23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는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CES 관점으로 주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아시다시피 CES는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최고 혁신상, 일반 혁신상을 주게 돼 있는데, 이제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 유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우선 명확하게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하나에 지원할 때마다 999달러 정도, 약 한 1000불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비용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저희가 선정한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한 100개의 단어 조합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특장점과 명확한 포지셔닝,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측면, 그다음에 디자인 측면,
혁신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거는 이제 제품에 대한 차별성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기술과 솔루션과 다른 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제 약간 그 개조식으로 좀 나열하듯이 해서 한 100에서 200 워드 사이로 제가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측면, 디자인 측면, 그다음에 혁신적인 그 기술 차별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그 인류의 어떤 그 프로블럼이나 시큐리티, 그 전반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에 어떻게 이게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기여할지에 대한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텍스트로 먼저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부분이 시각적인 이제 비주얼 이미지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개, 한 제품당 5개 솔루션에 대한 그 5개 스냅샷 이미지를 이제 JPG 형태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쪽 홈페이지 오시면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CES 혁신상에 저희가 올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심플해야 되고 디자인적으로 좀 세련되면서 간결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뭐 그 신청할 때 당시에는 되게 좀 그 만족스럽지 않았었어요, 사실. 이게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처음에 디자인을 이제 외주로 줬다가, 외주로 주게 되면 비용도 소요되고 아무래도 좀 그 퀄리티 이슈가,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뭐 비용도 하고 실제 납기도 잘 지키겠지만, 이제 수정하는 횟수 같은 게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 자사 그 디자이너를 통해서 그 실제 좀 많이 대부분 다 뜯어 고쳐 수정한 그 최종 결과물이었고요. 여기서 좀 약간 레슨 너는, 이 부분은 그 디자인이 일단 약간 텍스트가 많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 이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이거 다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덕트다, 어떤 서비스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약간 그런 그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그 명확한 약간 주요 특징만 좀 텍스트를 최소화해서 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런타임 3분 이내로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것은 이제 필수 아니고 옵셔널인데요. 저희가 이때는 그 모든 제품에 동영상이 다 없어서 저희 쪽에서는 동영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으니 동영상은 저희가 봤을 때 필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이제 중요한 팁은, 이거 직접 그 CES에 신청하셔도 되지만 이제 창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시, 그리고 그 각 지역 그 어떤 대학별로 이런 CES 전시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하는 경우가 좀 수상률도 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얼리버드 혜택이 있는데, 아마 8월 7일 정도까지 신청하면 한 200불 정도 더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게 잘 준비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많이 쫓기게 되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이거를 계속 수정하고, 그 미국 시간에 그 듀데이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좀 간신히 이거를 서밋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그 GK 보팅 같은 경우에도 3개 카테고리에 같이 동시에 다 지원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중에 이제 1개 카테고리가 됐던 거고,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개 카테고리에 좀 멀티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제 프로덕트에 오시면 이제 폴스테이션 쪽 화면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현장 투표하는 시스템이라 태블릿 단말기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UI, UX는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최고 혁신상 받은 그 스냅샷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GK 월렛은 이제 원래 저희가
명칭을 아제로스라는 걸로 출품해서 아제로스로 상을 받았는데 제가 서비스명을 통일하다 보니까 GK 월렛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로스 화면도 같이 추후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술들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쉽게 작성했던 점도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그 CS 혁신상 그 지원 관련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김혜린 연구원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영문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좀 그 실제 영문 작성한 스크립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린 연구원입니다. 사실 방금 보셨다시피 그런 디자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디자인은 사실상 어, 오래 보면 볼수록 뭐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딱 첫 그 first impressions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글은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을 조금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사실 약간 대학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질문하고자 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에 원래 답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에는 지금 심사원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제품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글을 쓸 때, 어, 흔히 글을 쓸 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Don't show, but tell. 그러니까 우리 막 최고다, 우리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왜 혁신적이고 우리가 왜 기존 투표보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제품 투표다 보니까 우리가 왜 기존에 있던 투표 시스템보다 더 좋은지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그 백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지금 어, 기존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해주고 우리가 왜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제품과 뛰어난지 그거를 정확히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엔지니어링 퀄리티를 얘기할 때 딱 심사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제품의 그런 개발 능력이 왜 뛰어난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쉽게 근데 어렵게 작아야 돼요. 이게 정말 모순된 말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한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이 심사원들이 물론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알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초등학생들이 아니 초등학생까지는 아니고 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딱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렇지만 조금 세련되게 그리고 조금 어쨌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되게 글을 쓰다 보면 되게 조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amazing이라든지 뭐 fantastic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되게 좀 많이 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 팁은 뭐냐면 만약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innovation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innovation synonym이라고 쳐요. 그렇게 하면서 좀 맞는 단어를 저는 작성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디자인에 대한 스태틱 적을 때였거든요. 왜냐면 사실 특히 소프트웨어 어플은 어, 약간 솔루션이잖아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패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정리 되게 어려운데 어, 그래서 디자인이 가장 저는 어렵게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이때는 그 디자이너와 정말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때도 디자이너가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왜 선택했어? 디자인을 왜 선택했어라고 할 때 뭐 그냥이라고 하는 답변도
간혹가다 있어요. 뭐 그냥 이게 느낌이 있어서 뭐 딱히 이유는 없어. 근데 그럴 때는 그래도 더 꼬치꼬치 물어야 돼요. 근데 뭐 파란색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노란색을 했느냐?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유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플이 보라 색깔이거든요. 근데 보라 색깔을 생각하면 그 파랑과 그 빨강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생각하면 정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합쳤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디자이너와 그런 소통, 그리고 디자인을 되게 조금 이해를 해야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끝으로 이 이노베이션 얘기할 때 사실상 그 첫 번째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질문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심사원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 니즈를 파악하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장 이걸 제가 지금 2년 연속을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게 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말 증거를 보여주기. 그냥 마냥 우리 제품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좋은지 정확히 얘기해주기. 그리고 쉽게 얘기해주기. 쉽게 얘기하지만 세련되게 얘기하기. 그리고 이렇게 세련되게 얘기하려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시노님을 꼭 활용하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팁이었어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계속 똑같은 단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구글 많이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또 네이버는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네이버는 되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단어를 적고 그다음에 시노님이라고 적고 거기 있는 쫙 리스트를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은 이건 또 단어에 관한 건데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words to use for a resume. 이게 뭐냐면 그 이력서 쓸 때 필요한 뭐 키워드 이런 것들거든요. 약간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도 보면 있고 그냥 인터넷에 resume words 이렇게 치면 쭉 리스트가 나와요. 이게 무슨 뭘 지칭하냐면 이력서를 쓸 때 그런 리크루트들이 딱 찾고자 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론 우리가 이력서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 integrity라든지 뭐 어, spearheaded 뭐 이런 좀 비즈니스 용어들이 되게 많이 오버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력서에 사용되는 단어들, 이거 구글에 치면 그런 단어들 선택하기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사실 네, 저는 이걸로 어, 제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끝으로 듣는데요. 모두들 화이팅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끝으로 뭐 혹시 끝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김혜린 연구원이 상세적인 내용 잘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 내용에 보면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중앙선관위라든가 그 약간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들, 어떤 에비던스, 시장의 어떤 실제 그 근거가 되는 반응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개발해서 그 약간 효용을 느꼈던 곳, 아니면 어떤 실제 사용하는 곳, 뭐 그런 것들까지 좀 레퍼런스가 있으면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혹시라도 추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혹시 뭐 추가 질의응답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별도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신 지크립토의 김영준 이사님, 또 연구원님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네.